19번. 이거요? 다음 수 fx에 대해서 f1이 5, f'1이 마이너스 2일 때 다음의 식의 값을 계산하시오. 자, 얘를 풀려면 뭔가 식이 약간 조작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죠. 약간의 조작이 필요해요. 왜냐면 보면 그렇잖아. x에 1 집어넣어. 그럼 분모가 0의 수렴하죠? 네, 어디가 되죠? 분모가 0에 수렴하죠? 그럼 분자도 0에 수렴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그래요. x에 1 집어넣으면 f1, 얘도 f1, 1 집어넣으면 1, 빼면 0,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 극한을 계산하려면 위아래 인수분해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fx가 다항함수라고만 돼 있지 정확히 뭐라고 규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인수분해 자체가 지금 시도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극한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극한의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리미트가 써졌다는 얘기는 혹시 이거 미분계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아닐까를 한번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분계수가 되려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모양상? 분모에 x-1이 있잖아. 그럼 분자도 분명히 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모양이? 안 그래요? 이런 게 있어야 이게 f'1이 될 거 아니야. 이걸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안 그래? 근데 fx는 부가 다르지만 fx는 여기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 f1은 있는데 x제곱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f1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식은 요 뒤에다가 앞쪽에서 여러 번 했었던 빼기 f1 더하기 f1을 붙여서 각각 이제 짝을 두 개씩 짝짓기 하는 겁니다. 짝짓기.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fx 뒤에는 빼기 f1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반대로 플러스. 서로 부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근데 짝을 굳이 짓는다면 얘랑 얘랑이 이렇게 짝이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그럼 보나마나 얘랑 짝짓게끔 문제가 그렇게 짝이 유도가 돼 있는 거겠죠.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얘랑 짝 지어봐. 그럼 얘는 잘 보시면 f1이 겹쳐요. f1을 바깥으로 빼는 거야. 그러면 얘는 x제곱이 남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남죠. 이렇게. 그 얘를 둘이 짝 지으면 마이너스 fx 플러스 f1 이렇게 써집니다. 써진 다음에 네, 요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하나를 따로따로 분수를 분리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분리해서 써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이거 인수분이 되죠. 누가 봐도. 그러라고 만든 식이니까 x-1, x 플러스 1. 빼기를 빼요. 빼기 한 다음에 리미트를 붙이죠. x가 1로 갈 때. 그럼 마이너스를 빼냈다는 얘기는 이거는 플러스, 분모는 x-1 있고 분자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얘가 반대보인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얘랑은 이렇게 약분하시면 돼요. 그럼 남은 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1 곱하기 x 플러스 1 여기 극한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죠. f'1이 된다. 그럼 여기다 x에 1 집어넣으면 얘는 2f1 마이너스 f'1 이 답을 구하는 거죠. f'1이 5라고 그랬으니까 2 곱하기 5 마이너스 f'1이 마이너스 2 정답은 1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함수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 구간 안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3의 극한을 찾으라는 얘기죠. 3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3의 극한, 좌극한 어디로 하죠? 이 값이 얼마인지 보니까 여기로. 우극한 얘로.
함수값은 없지만 실제로 극한값은 같은 것을 목표로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죠. 네, 틀린 답입니다. 맞는 걸 찾는 거예요. f 프라임 2분의 1 이게 무슨 말이니? x값 2분의 1에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얘 수학적 표기죠. 근데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x값 2분의 1에서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 그럼 x값 2분의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x값 2분의 1에서 2분의 1이면 어디냐면 2분의 1이면 느낌상 여기쯤에 있을 것 같죠? 확실한 위치가 잡혀있지는 않지만 대략 여기 있을 거라 예상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의 기울기는 오른쪽 위로 가니까 양수가 맞네요. 이게 정답이네요. 맞는 걸 찾는 거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니까 이제 3번을 봅시다. 나머지 왜 틀렸는지. f'x가 0. f'x는 뭐죠? 도함수죠. 혹은 x값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x가 정의되지 않고 모든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값을 말해요. 0에서부터 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도함수가 0이 된다 혹은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뜻은 미분계수가 언제 0 되냐면 이렇게 됐을 때 0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에 여기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x축 평행이기 때문에 기울기 이럴 때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 0인 x값이 두 개가 존재한다. 아니요. 하나만 존재하는데 여기 하나.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x축 평행한 접선이 여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이다. 가 맞는 말이고 fx가 불연속인 점은 3개이다. 불연속은 그냥 눈으로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끊어져 있으면 돼. 어디가 끊어져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여기 끊어져 있는 게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지금 범위는 0부터 x가 5,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니까 어차피 이 값은 안 가진 거야. 그래프상. 잘못 보고 여기서 끊어졌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 시작의 위치가 0 이후부터 0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라 어차피 0은 빈동으로 하면 우린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중에 한 방에 안 그려지는 거 여기 안 그려지네요. 여기 끊어져 있잖아. 여기 끊어져 있잖아. 여기까지. 몇 번 끊어졌냐면 2번 끊어져 있네요. 근데 3개라고 했으니까 틀린 답이다. 5번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4개이다. 미분 가능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연속이 아니어야 돼요. 연속이 아니거나 두 번째 연속이어도 무슨 점이면? 뾰족점이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연속이지 않은 점이 몇 개였죠? 불연속인 지점이 3개였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 중에 연속하지 않은 게 2개 있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하지만 뾰족점인 것 연속으로 하지만 뾰족점인 것 여기잖아. 좌미분계수는 이렇게 우미분계수는 이렇게 접선의 기호가 다르니까 이 뾰족점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1개. 그럼 총 몇 개? 3개. 그 얘도 틀렸다. 정답은 2번만 맞는 답이다. 였죠. 네. 함수 fx가 위아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2에서 미분 가능하답니다. 이게 말했듯이 뒤에 도함수를 안 배우면 이건 좀 살짝 귀찮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도함수를 배우면 아주 쉬워요.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우리가 수업해야 될 분량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렵진 않으니까 첫 번째 지금까지 배운 걸 이용해 보면 x값 마이너스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일단 첫 번째 x값 마이너스 2에서 연속하다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fx가 지금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눠져 있죠. 얘를 gx라고 합시다. 얘를 hx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x값 마이너스의 연속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을 여기다 집으면 g-의 값이나
여기다 집어넣은 h-2의 값이 어쨌든 마이너스 2의 왼쪽 오른쪽에서 서로 같은 지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뜻은 이 두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남은 건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 마이너스 2의 제곱 4 더하기 6 걔랑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서로 같다. 일단 이식 하나. 두 번째 x값 마이너스에서 연속도 하지만 미분 가능하려면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리미트 h가 0에 우칸일 때 h분의 f 마이너스 2 플러스 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얘랑 리미트 h가 0에 좌극한일 때 h분의 f 마이너스 2 플러스 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얘네들이 서로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이게 0의 우칸이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0보다 좀 크다는 얘기야. 그럼 h에다 0의 우칸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2보다 살짝 큰 값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우칸을 말해요. 마이너스보다 살짝 큰 값. 여기죠. 그럼 실제로 여기 있는 f는 g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h가 0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0보다 더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겠죠.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을 말합니다.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는 값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f는 h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쓰다 보니까 여기도 h, 여기도 h인데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건 함수의 h를 쓴 거고 여기는 이제 증가량만 할 때 h인 거니까 여기는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딴 함수를 써도 괜찮아. 어쨌든 헷갈리지 않는다는 가정에 쓴 거니까 선생님은 이걸 계산해야 돼요. 그럼 리미트 h가 0의 우칸일 때 h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h를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고 거기다 2를 더해야지만 여기까지 계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g 마이너스 2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빼기 6 이렇게 됐었죠. 얘랑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일 때 h분의 2번의 마이너스 2 플러스 h를 밑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a, x단위 대신에 마이너스 2 플러스 h 뒤에 플러스 b 빼기 h 마이너스 2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저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빼면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위로 올려서 리미트 h가 0의 우칸일 때 h분의 쟤를 전개하게 되면 여기 4, 여기 2, 6 나오죠? 여기는 지워져요. 이렇게. 이렇게는 지워져요. 그럼 마이너스 2h가 두 번이니까 마이너스 4h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좌극한은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 h분의 잠깐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ah 플러스 b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져요. ah가 남아. 이렇게. 남은 이제 약분만 남았죠? 이렇게 h 지워지고 하나 남고 얘 지워지고 h 지워지고 h 없어지고 그럼 좌변은 리미트 h가 0의 우칸일 때 마이너스 4 플러스 h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일 때 얘는 a 근데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h에 0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4 h에 0 대입해. 근데 h가 없잖아. 그럼 극한은 상수함수예요. 극한은 상수함수가 극한이라고 있으니까 a 값이 마이너스 4가 됐어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6은 마이너스 4 8 플러스 b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a 값, b 값을 구하고 둘을 곱하면 8이 정답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확실히 귀찮은 건 사실이야.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시험 문제 풀라고는 잘 안 해요. 학교 시험 선생님들도 가끔 이게 주어져 있는 식을 뭐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푸시오라는 서술형 문제가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는 이상은 공부 좀 했던 애는 절대 이렇게 안 풉니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 이제 이렇게 실제로 학교 시험은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x값 마이너스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당연히 첫 번째는 연속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나 여기다 대입하나 어차피 함수 값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6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여기까지는 가볍게 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돼. 미분이 가능하려면 왼쪽에서 미분했던 왼쪽의 접선의 길이와 오른쪽에서 미분한 오른쪽의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돼서 좌미분과 우미분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함수 fx를 이렇게 직접 미분합니다. 미분식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윗거를 미분하게 되면 이제 저번 시간 얼핏 했었지만 저걸 미분하게 되면 2x가 돼요. 다시 할 겁니다. 아래 거를 미분하게 되면 a가 나옵니다. 남는 건 x값 마이너스에서 미분계수 서로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두 가지로 나와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4로 나오고 여기서는 a로 나오죠. 이게 x를 대입할 데가 없으니까.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4가 된 거예요. 바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때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렇게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될 거야. 아까처럼 너무 길잖아. 아까는. 봐도 알겠지만. 그러니까 시험은 다 이렇게 풀지 아까처럼 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더 문제가 풀이 쉬운 것들이 더 나오니까.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 지금. 그렇죠.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 이 부분을. 너 이 부분 이해해야 된다고. 위식을 미분하게 되면 x 제곱을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떨어지고 지수 1 빠지니까 2x가 되고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돼서 없어지고 더하기 0은 필요 없으니까 1차를 미분하게 되면 잘 봐. 1제곱. 얘를 미분하게 되면 곱해져 있는 개수는 그냥 그대로 곱해져 있고 x 1제곱 미분하게 되면 1이 앞으로 떨어져서 곱해지고 x의 1 빼기 1. 결론은 a 곱하기 1 곱하기 x의 0제곱이니까 이건 a가 된다. 그래서 1차를 미분하면 그 앞에 개수가 남는다. 상수를 미분하면 없어진다. 이렇게 딱 하는 거잖아. 배운 대로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쉽잖아요.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저번 시간 배운 거를 어떻게 보면 복습했다고 봐도 됩니다. 자, 오늘은 미분 공식 중에 곱의 미분을 이제 여긴 했죠? 여긴 했어요? 여기 하는 겁니다. 곱의 미분. 잠깐만. 미분법의 유도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귀찮고 좀 지루하고 뭐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서 뭐 봐둬서 나쁠 건 없지만 여러분이 본다고 뭐 크게 도움이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안 하는 분도 하는 게 낫겠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더 많은 상태고 그런 건 나중에 학교 시험 준비할 때 뭐 서수용 대비할 때 뭐 증명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고 지금은 결과가 좀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결과. 이 곱의 미분법을 왜 배우냐면 시그마도 뭐는 분배됐었냐면 합과 차는 분배가 되죠. 이렇게 분배됐잖아. 시그마가. 윤지야? 그렇지? 리미트도 합과 차는 분배가 돼. 근데 리미트는 합차 말고 뭐도 분배되죠? 곱과 나눗셈도 분배가 됐었지.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극한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다 분배된다. 인데 덧셈, 뺄셈까지는 다 되는데 곱셈, 나눗셈까지 적용되는 거는 극한이 거의 유일하다고 그랬잖아. 그지? 극한만 있는 건 아니고 극한이 거의 극한이 유일한 건데 뭐 그러니까 켤레 있잖아요. 켤레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돼. 켤레 복수수. 이거 찢어져. 켤레가. 근데 곱셈 나눗셈도 켤레는 찢어져. 근데 실제 켤레 복수수 계산할 때도 곱셈 나눗셈의 분배가 되긴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배우는 교과 과정 중에 곱셈 나눗셈까지 모두 다 적용되는 거는 네, 리미트 극한이 거의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미분마저도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를 미분하시오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덧셈 뺄셈은 다 분배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미분하고 더하기 빼기 이렇게 미분하고가 되는데 곱셈 나눗셈까지는 미분이 적용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요. f'x 곱하기 g'x 이 미분교를 여기다 각각 분배해서 곱하면 되지 않나?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지금도 설명 가능하고 나중에 적분 배워서 적분의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니까 적분을 계산하다 보면 이게 왜 안 되는지도 알게도 돼. 근데 말했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 지금은 결과를 익히는 게 좀 중요해서. 그러면 미분이 이렇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곱셈에서 분배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함수를 곱했을 때 그것들 전체를 미분한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쓰기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선생님이 한글로 써드릴 때니까 좀 간단하게 써드려요. 앞미분 플러스 뒷미분 이렇게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게 뭐예요? fx, gx가 있잖아. 앞미분이라는 뜻은 앞에 거는 앞미분, 앞에 거는 미분에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뒷거는요? 뒷거는 미분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플러스 이번에는 뒷미분. 앞에 건 말이 없잖아. 앞에 거 fx가 말이 없죠? 그럼 그냥 쓰세요. 하지만 뒷거는 미분해서 곱하라 뜻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곱의 미분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앞미분 플러스 뒷미분 이렇게 가볍게 우리는 기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예요. 주어되는 관계식을 미분하시오. 그러면 풀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y를 미분하는 거죠. 그럼 우변도 미분하는 거예요. 다만 분배할 수 있죠. 분배해서 항을 여러 개 만들고 그 전체를 미분하면 되니까. 그럼 분배하게 되면 x2 이렇게 분배하면 2x의 세제곱이 최고창이에요. 그다음 2차는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5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6x제곱이니까 플러스 x제곱이 남고, 그 다음 1차가 나오려면 여기는 1차랑 여기는 상수 마이너스 15x, 이렇게 분배하면 4x 마이너스 11x, 상수항은 이렇게 곱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죠. y를 미분하라는 얘기는 이걸 분배한 이 식을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럼 봐봐. 이거 다 항이 덧셈 뺄셈 되어 있는 여러 개의 다항식이잖아. 그럼 더하기 빼기는 미분이 각각 적용이 된다고요. 그럼 얘 미분하게 되면 이거 직접 합시다. 3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앞에 있는 개수 2랑 곱해주죠. 6x 한 다음에 지수는 얘보다 하나 작은 걸 써야 돼요. 제곱. 윤지 알겠니? 얘 미분하게 되면 2가 앞에 개수 1이 생략돼 있죠. 2가 앞으로 떨어지면 개수랑 곱해지고 지수는 2에서 지수 2에서 1 뺀 거니까 1제곱. 1차를 미분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개수만 남다고 그랬죠? 상수를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이게 답이에요. 주어되는 관계식을 미분하면 6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1이 된다. 인데 근데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저희는 좀 전에 곱의 미분을 배웠는데 선생님 이건 아무래도 곱의 미분과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네, 곱의 미분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그냥 미분한 겁니다. 분배해놓고 항을 여러 개만 쪼개놓고 나서 각각 미분한 형태예요. 좀 전에 했던 곱의 미분을 이용해 본다면 이거를 fx로 보시면 돼요. 얘를 gx로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지금은 fx와 gx가 곱해져 있는 상태니까 제 y를 미분하라는 얘기는 앞에 거 미분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 거 미분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 거 미분해 봅시다. 제 미분해요. 2x 플러스 3 곱하기 뒤 거 2x 마이너스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놔두고 뒷과 미분 2x 마이너스 1은 1차를 미분하게 되면 개수 2만 남는다. 분배하면 정답이다. 이렇게 분배하면 4x제곱에 이렇게 곱하면 2x제곱이죠? 합치면 6x제곱. 여기 1창 잘 봐. 마이너스 10x 플러스 6x 그럼 뭐가 남죠? 마이너스 4x가 남아요. 여기는 플러스 6x. 그럼 뭐가 남죠? 플러스 2x가 남아요.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15. 여기 상수항 2는 4. 그죠? 마이너스 15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답은 똑같겠지? 근데 이 문제 하나만 놓고 본다면 앞에 게 훨씬 더 쉬워요. 사실은. 이게 또 귀찮아. 근데 이 단어는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방향성으로 본다면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곱의 미분을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곱의 미분을 배워야 할 수 있는 패턴인데 그냥 연습하라는 거죠. 곱의 미분 한번 연습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재미삼아 해봐라 라는 거지 이 문제를 꼭 곱의 미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저게 더 쉬워요. 이 문제는. 쉬운 걸로 하는 겁니다. 쉬운 걸로. 연습이 이런 게 된다라는 것 뿐이죠. 그럼
그럼 이렇게 3개 있는 거는 어떻게 미분하는 겁니까? 이것도 원래는 항지 곱하기가 3개죠? 3개짜리 그 미분법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그냥 전개하는 게 더 빨라, 사실 얘도. 전개가 제일 빨라요. 전개해놓고 각각 미분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근데 굳이 하자면, 곱의 미분을 굳이 쓰자면 앞에 거 미분 2개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가운데 거 미분, 그 다음에 앞에 거 2개 놔두고 뒤 거 미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씩 미분한 겁니다. 앞, 중간, 끝. 나머지는 그대로. 그럼 앞에 거 미분. 얘 미분하면 1 남죠? 그러니까 곱하기는 생략되는 건 없어져요. 그럼 얘네 둘이 남아요. x 플러스 5, 4x 플러스 9. 더하기, 이번엔 가운데 놔두고 중간 거 미분. 근데 x 플러스를 미분하면, x를 미분하면 앞에 개수 남고 상수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이거 미분하면 1 남아요. 그럼 얘는 곱하기 1이니까 얘도 생략. 그럼 앞에 거 x 마이너스 3, 뒤 거 4x 플러스 9. 이번에는 뒤 거 미분, 얘를 미분하죠? 그럼 4가 남습니다, 얘는. 그럼 얘는 플러스 4 곱하기 앞에 거, 가운데 거. 네, 이거 전개하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더 귀찮아. 그냥 배운 거를 활용하는 것 뿐이지 이게 더 귀찮아요. 자, 여기 있는 문제를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근데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잠깐 5분 8번은 주어되는 식을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분배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분배. 5차, 그 다음은 뭐 4차, 3차, 2차, 1차, 상수, 항을 총 6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분배해서 뭐 계산한 다음에 동량 모으고 총 6개 항을 쓰는 것보다 이런 건 어떠냐는 거죠. 저 식을 미분하시오. 곱이잖아요. 앞과 뒤에 곱. 그럼 앞에 거 미분 2x 플러스 1 곱하기 뒤 거 플러스 앞에 거 미분, 뒤 거 미분, 앞에 거 놔두고 이렇게요. 거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런 다음 우리는 이걸 분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다 마이너스 1만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1이 남죠? 그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가 남아요. 이게 답은 3.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일이 분배가 귀찮으면 저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 누가 봐도 얘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 빨리 눈치채야죠. 이게 F'3이구나. 미분계수 정의잖아요. 저거 미분한 다음에 3지분 넣으라는 얘기예요. 식 보고 빨리빨리 눈치채라는 얘기죠. 이런 것 16번 모르는 미정계수가 2개 있어요. A, B. 그럼 아무래도 A, B를 구하려면 보통 일반적으로 관계식이 2개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2개를 만들어내지를 고민하죠. 어떻게 2개를 만들지? 첫 번째, 이건 이제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분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자인 fx-6도 0에 수렴한다가 성립해야 되죠. 그럼 x에다 2를 대입해요. 그럼 f2 마이너스 6이 0인 거니까 f2는 6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와요. 근데 f 여기 있잖아요. 저기다 2를 대입하면 6 나온다는 뜻이니까 2를 대입하면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6. 따라서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f2가 6이잖아요. 이게 6인 동시에 f2인 거야, 얘들아.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지 않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 마이너스 6짜리 대신에 마이너스 f1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찢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좀 쉽게 되는 거 알고 있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인수분해 되고요. 분자는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요렇게는 짝이 좀 잘 이쁘게 져지네요. 요거는 미분계수로. 근데 얘는 이 짝과 좀 관계없으니까 분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분리.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e 곱하기 리미트 x가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미분계수 정의죠. 얘는 f 프라임 2가 되고요. 곱하기 얘는 여기다 2다 대입하면 4분의 1. 됐니? 이게 누구냐면요. 잘 보세요. 얘가 이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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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결국 이 식 자체, 좌변식 자체를 정리해보면 4분의 1 f'2의 값이 7과 같으므로 f'2의 값은 4, 7, 28이 돼요. 미분한다면 2 대입하라는 얘기죠. 미분한 식을 찾읍시다.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a가 되고 거기다가 2를 대입한 거죠.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3, 4, 12 플러스 a 그 값이 28과 같다. 따라서 a는 28만에 12, 16. A 16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32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4. 이렇게 A, B가 구해집니다. 이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8이 정답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윤지 알겠니? 넌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자, 이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들이 있으니까 잘 받으세요. 리미트 저식의 극한을 구하는 과정이죠. 잘 봐. x의 1집으로. 왜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도함수라든지 미분계수를 배우니까 이게 미분계수랑 관련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잖아. 이게 함정이라는 얘기야. 학교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 문제 보자마자 옆에다 써줘. 이거 문제에다 보는 문항수 앞에다가 다음은 미분계수령에서 푸시오. 이런 말 안 써주잖아. 그냥 뭐 툭 나오면 이번 파트에서 여러분 머릿속은 극한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함수 극한 아니면 미분. 두 개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극한으로 풀리는 건지 미분으로 풀리는 건지 이제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 극한으로 푼다면 x의 1 집어넣어요. 그럼 분모가 0의 수렴 하네? 그럼 분자도 0의 수렴한다. 1, 1, 1, 1, 4 빼기 4. 0의 수렴하는 게 맞네. 그럼 꼴이 0분의 0꼴이잖아. 0분의 0꼴의 극한값은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인데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니? 못하잖아. 저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야? 6차식을 인수분해? 항이 5개짜리인데? 실제로는 조립제법 해야 됩니다. 한 문자에 대한 고차식을 인수분해 하려면 조립제법. 그럼 x1 가지고 조립제법 해야 돼. 이렇게. x1 가지고 조립제법. 1, 6차,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뭐 잘못된 거죠? 네.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여기 잘못됐네요. 쓰다가 신났어 혼자 또.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저 6차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잖아요. x-1분의 이것 1 집어넣어서 인수분해했으니까 x-1 인수를 가지고 있을 테고 이게 몫이에요. 곱해져 있는 또 다른 인수는 x의 5제곱 플러스 2x의 4제곱 플러스 3x의 3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극한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약분시키는 거죠. 근데 x에 1 대입하면 극한값이 나오겠네요. 1 대입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4 이게 답은 4, 4, 8, 10 18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근데 공부 좀 한 사람이라면 이제 이렇게는 안 풀 거란 얘기죠. 차수 6차니 망전이 만약에 10차로 넘어가 봐.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교과서에는 아마 9차, 8차, 막 10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수리 쉽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떠올려야 돼.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함수의 극한 풀려니까 0분의 0꼴이 돼서 이게 위에 있는 분자를 인수분해야 되는데 6차식을 인수분해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 혹시 이게 함수의 극한이 아니라면 혹시 극한이 붙는 문제 중에 미분계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 미분계수로 풀 수 있나? 근데 미분계수로 풀려면 이 모양을 보세요.
분모에 맞춰서, 원래 분모에 맞추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분계수를 풀리려면 분자도 분모에 맞춰서 나올 테니까 이게 보이면 당연히 이게 보여야 되지 않니? 이래야 미분계수를 쓸 수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어딘가에 f를 정의를 해야 돼. x가 들어있는 관계식을 f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가 들어있는 관계식은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저 노란색을 fx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f1은 4가 돼요. 안 그래요? x 1 집어넣으면 1 4번 더했으니까 4가 나오겠지. 그럼 요것들을 여기에 적용시켜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게 나와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 이만큼이 fx 그 뒤에는 4는 f1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건 미분계수네? 이렇죠. 그럼 결론은 fx를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해야 되는데 fx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요. fx. 얘를 미분합시다. 그러면 6x의 5제곱 플러스 5x의 4제곱 플러스 4x의 3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거기다 이제 1 대입하라는 거죠. f'1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정답은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풀이가 좀 더 일반적이에요. 아까 풀이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풀이는 인수분해가 좀 그나마 쉬웠으니까 이게 조립제법 좀 쉽게 돼서 망정이지 저보다 더 어려운 거는 조립제법도 잘 안 됩니다. 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죠. 아니면 차수 아예 높게 만들거나 그래서 좀 쉽지 않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 풀이를 좀 잘 봐두셔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잘 봐두셔야 나중에 교과서 문제 잘 풀어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다음 8차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a, b 값을 계산하시오. 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런 것들 비슷하게 푼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식을 일단 써야 돼요. 이건 나눗셈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x8제곱 플러스 ax의 4제곱 플러스 b를 원래는 이렇다. 이렇게까지 써줄 필요가 있나 싶은데 혹시 여러분이 까먹었을까봐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말이 없잖아. 몫이 말이 없다는 얘기는 실제 몫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냥 말을 안 한 것 뿐이에요. qx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없다. 0 이렇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거는 나눗셈을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표기법이죠. 나눗셈을 표기한 표기법. 저걸 우리가 계산하진 않아. 그럼 저 표기법을 연산법 바꾸게 되면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 6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 0 남지. 이걸 수학적식으로 어떻게 바꾸니? 6은 나눈 3과 목 2의 곱이고 나머지 0의 합이다. 근데 더하기 0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약수배수의 관계로 식을 쓴 거예요. 됐니? 이걸 고등학교 때는 약수의 개념을 인수라고 배운 거지. 결론은 인수분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 식을 이제 써요. 식으로 x8제곱 더하기 ax 4제곱 더하기 b 얘는 나누었던 x-1의 제곱과 목 qx의 곱이며 나머지 안 남았으니까 더하기 0의 합이다. 이렇게 써줘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거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실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은 이런 것들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차수가 좀 낮은 건 나와요. 8차까지는 아니고 뭐 4차나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높은 차수가 시험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눗셈을 이용해서 표현한 등식 중에도 좌우가 항상 일치하는 항등식이야. 고1 때 배웠던 거 잘 기억해봐. 항등식을 풀이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 중에 항등식의 미정계수, 이 미정계수죠 이게. A와 B가 미정계수야. 계수인데 정해지지 않은 계수, 미정계수.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식이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었고, 어렴풋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1 때 배웠던 겁니다. 계수비교법은 좌우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왼쪽 8차식, 그럼 오른쪽도 8차식을 만들어야 돼요. 분배를 해서 8차를 만들려면 이 QX를 6차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6차 합해진 개수가 지금 8차 합해진 개수가 1이니까 얘 6차의 개수가 1이긴 하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쓸 겁니까? CX의 5제곱, DX의 4. 이거 언제 써요, 이거를? 이것도 언제 다 분배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항등식 문제 중에 QX를 6차로 만들고 분배해서 좌우로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은 사실상 거의 쓰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워낙 차수도 많고 항도 많으니까 분배도 어려워요. 그러면 수치 대입 써야 되잖아? 보통 이런 경우는? 수치 대입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좌우의 미정계수 AB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수치 대입법을 풀려면 보통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죠. 그럼 QX가 뭔지 몰라서 이걸 지워야 되거든. 그치? 근데 모르는 미정계수가 2개잖아. 그럼 식이 2개 나와야 돼. 그럼 식이 2개 나오려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는 게 2개 나오고 그 2개가 다 QX를 0 만드는 값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QX를 0 만드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X에 1밖에 대입 못하잖아. 그럼 X에 1 대입해보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럼 A 더하기 B 값은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못 구해. B-L을 못 구해. 이해됐니?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돼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나머지 정리를 배웠거나 항등식을 배웠었어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는 곤란한 문제로 접근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식은 쓸 수 있어야 돼. 저 8차 식을 저 2차로 나누면 QX가 곱해진다. 근데 개수 비교도 지금 구조상 너무 어렵고 수치 대입은 저 QX를 지울 수 있는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모르는 미정계수가 2개이기 때문에 식은 2개인데 아니, 모르는 미정계수는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X에 1을 대입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잘 봐. 일단 X에 1을 대입해요. 식 하나는 만들어야 되니까. X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이게 나와요. 1 얘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얘가 0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AB에 대한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미분입니다. 좌변과 우변은 항상 일치하는 항등식이에요. 그쵸? 얘를 분배하면 얘가 되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뜻이니까. 그지? 그럼 항등식이니까 좌우가 똑같아. 그럼 왼쪽을 미분하나 오른쪽을 미분하나 답이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어차피 같은 식을 미분한 거니까. 얘를 미분합니다. 8x의 7제곱 더하기 얘를 미분해요. 4ax의 세제곱. 미분하면 상수 b는 없어지죠. x가 없으니까 0 돼요. 미분하면 잘 봐라. 잘 봐야 돼. 이거 잘 모르겠으면 분배도 괜찮아. 지금 분배하자. 얘네 잘 모르니까. 이거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그죠? 곱의 미분이야. 곱의 미분. 앞에 걸 미분합니다. 2x 마이너스 2 곱하기 뒷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뒷거 미분. 근데 QX가 뭔지 몰라서 미분은 어떻게 되죠?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표기만 하세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 QX를 미분했다. 에? 아니 이렇게 쓴다고 해결돼요? 해결돼요. 예? 이게요? 다시 이 식에다 뭘 대입하죠? X에다가 밑에 있는 식에다 X에다 1을 대입해요. 그럼 봐. 여기 1 대입해. 8. 여기 1 대입해. 플러스 4A. 여기 1 대입해. 그러면 2 빼기 2가 돼서 이거 없어져. 여기 X에 1 대입해. 그럼 얘도 1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얘도 0이 돼서 이게 다 없어져요. 이렇게 나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여기다 집어넣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넘어가면 B값은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말했지만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원식에다 X에 1 집어넣어서 일단 식을 이렇게 못 만들면 이건 문제 의미가 없어요. 못 만들 수 있어야 돼. 이 식을 만들어야 돼. 저 식을 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혹은 X 마이너스 1 제곱으로 나누면 QX랑 곱해진다.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써놓은 다음에 X에 1 집어넣어서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 다음 미분한 다음에 다시 또 1 집어넣어서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 둘을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문제인데. 자, 어차피 질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자,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죠. 말하는 것처럼 이거를 인수분해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차수가 정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수분해 잘 안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만큼을 네, fx라고 둡니다. 이렇게. 그리고 분모가 지금 0의 수렴하죠? 그럼 분자 x에다 1 집어넣으면 이것도 0의 수렴해야 되지. 근데 x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하면 0의 수렴해요. 0분의 0꼴이잖아? 원래는 약분해, 그러니까 인수분해에서 약분해야 되는데 이게 차수가 정해되지 않아서 인수분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해보냐면 이제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 보겠다는 뜻인데 여기 x에 한번 1 집어넣어 봅시다. 1의 n제곱 마이너스 4니까 이건 1은 몇 번 곱해도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3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x 마이너스 1 이만큼을 fx 뒤에 있는 이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봐도 되잖아. 마이너스 3으로. 그럼 마이너스 3은 f1과 같고 결국엔 f1을 빼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미분계수네. 따라서 이 문제는 f'1의 값이 4입니다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미분하는 거죠. 얘를 미분해요. fx를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미분하면 이게 몇 차인지 모르겠죠. 미분하면 n이 앞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nx 그러니까 지수 하나 빼고 마이너스 4x를 미분하면 4가 남고 그 x에 1 집어넣어요. 그럼 f'1은 곱하나 마나 1 집어넣으면 어차피 1의 0제곱이니까 1이 되죠.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잠깐만요. 점수가 x에 1 집어넣는 거죠. x에 1 집어넣으면 여기는 1이 됐고 1의 0제곱이면 1이 되고 여기는 앞에 n이 붙죠. n 마이너스 4 걔가 4 따라서 n 값은 8 정답이 맞습니다. 4 잘하셨네요. 이렇게 27번 봅시다. 김준숙은 답 얼마인가요? 못 풀었다. 부끄럽죠? 당함수 fx의 그래프 위에 fx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y는 fx였어요. 잘 모르니 그냥 대충 그린 겁니다. 근데 그 지점 위에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지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3이랍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울기가 3이래.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다른 말 하면 미분계선이잖아요. 따라서 f 프라임 어쩌고가 3이라는 뜻이에요. 미분계수 3. 근데 이 안에 들어갈 숫자는 여기 x 앞에 써야 되죠. x값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x값 마이너스 1의 미분계수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3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이 식을 쓰시면 돼요. 이만큼 씁시다. 네, 이렇게 써봅시다.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바로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 몫이 안 나왔지? 뭐가 안 나왔다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나머지를 여기다 뒤에 RS가 더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문제를 못 풉니다. 이 RS를 좀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누는 게 몇 차죠? 우리가 몇 차로 나눴죠? 2차식으로 나누잖아. 그럼 남는 나머지는 몇 차식이에요? 1차 이하의 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누는 게 2차. 그럼 남는 나머지는 1차보다 작은 2차보다 작은 1차 이하의 식, 1차나 상수. 뭐 그런 거야. 어떤 숫자를 내가 4로 나눠? 그럼 몫이 있겠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나머지 종류는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에요.
이거 말고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4로 남았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4가 남을 수 있나요? 4로 남았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5가 남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4보다 작은 수가 남아야 돼요. 2차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는 2차보다 작은 1차 이하의 식이 남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1차 이하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x에 대한 1차 이하의 식. 이렇게 써야죠 뭐. 1차 이하의 식. 1차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상수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됐니? 자 이제 보자. 어쨌든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항등식이죠. 항등식이니까 이 식의 x에다가 일단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 있어요. 왜 굳이 마이너스를 입니까? 그러면 얘 0만 들어야 돼요. qx 앞에 곱해질 때를 0만 들으려면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f-1은 0 이거 없어지죠? 여기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예요. 근데 이거 f-1이 뭐예요? f-1이 뭐야? 책이 안 나와요. f-1이 얼마죠?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어. f-1이라고. 얼마예요? 응? 2, G죠. 맞아, 2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누구니? 함수 f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가 y좌표를 말하잖아. 이게 f-2야. 이렇게 이거 식이 하나 나왔네. 그 다음 아까 말했지만 이거 써먹어야 돼요. 미분. 이게 미분합니다. 요식. 얘를 미분하세요. 곱이죠? 곱의 미분 쓰는 겁니다. 앞에 거 미분. 근데 이게 자꾸 나와서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건 뒤에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일단 분배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걔를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2x 플러스 1 이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얘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2가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qx 곱의 미분이라 안 미분한 겁니다. 안 미분 뒤 거 붙이고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 거 미분 q 프라임 x. 그다음 얘는 각각을 미분하는 거죠. ax를 미분하면 a, 상수항 b를 미분하면 없어지고. 또 여기다 뭘 대입하냐면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미분한 식에도. 그럼 f-1,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집으면 없어지죠. 마이너스 1 집으면 이게 0이 돼서 여기가 같이 없어져요. a만 남습니다. 근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3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이 3이 된 거예요. 그럼 a가 3이면 b 값은 3 집으로죠? 마이너스 안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까 b는 5. a는 3, b는 5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에요. 요 자리에 들어갈 거죠. 근데 이게 누구였냐면 이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rx가 이거였던 거죠. ax 플러스 b인데 a 값 대신에 3x, b 대신에 5. 그래서 r2의 값을 구하시오. 2, 3은 6 플러스 5, 11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요 뭐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네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단원이 바뀌었어요. 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단어 이름이 바뀌었어요. 앞쪽은 우리가 도함수를 배웠죠. 근데 이제는 뭐 배우냐면 도함수의 활용을 배웁니다. 도함수를 배운 걸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은 어쨌든 직선이잖아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가장 많이 쓰이는 식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기울기 주어져 있고 지나는 한 점의 좌표 주어져 있고. 그럼 얘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오. 그러면 y에서 지나는 y좌표를 빼주고 기울기 n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를 빼준다.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가장 기본적인 직선식 구하는 방법입니다.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할 때. 알겠니?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아는 거예요. M. 그 직선이 지나는 점 하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x1, y1. 이랬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은 저렇게 써진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거 모르는다는 얘기는 이게 너무 지나친 거야. 몰라도 되는 식이지만 저거를 모른다는 거는 너무 지나친 거야. 심한 거야 이건. 저거 모르는 거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기울기가 안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그 직선을 지나는 두 점, x1, y1, 그 다음에 x2, y2 이렇게 직선이 지나는 두 점, 이런 느낌이죠. 직선 위에 이 점, x1, y1, 이 점, x2, y2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 이거 하면 돼요. 기울기가 아직 안 나왔을 뿐이지 어쨌든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잖아. 한 점을 알면 여기까지는 저절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x1 여기까지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다.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 약간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걸로 갈게요. 두 개 중에 좀 계산하기 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을 기준 잡고 그 다음은 y에서 아까 했던 뜻이에요. 지나는 y 좌표 빼주고 기울기 잠깐 놔두고 x에서 지나는 x 좌표 빼주시고 짝져진 걸 빼야 된다. y는 이걸 빼고 x는 이걸 빼면 안 돼요. 짝져진 x, y를 각각 이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왔잖아요. 지나는 점의 y 좌표 y1을 빼준다. 지나는 점의 x 좌표 x1을 빼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합절이 뭐 들어가야 돼요? 기울기가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여기 기울기는 안 나와 있거든. 그럼 기울기를 구하려면 증가량만 하면 돼. 평균 변화율. 이거 배웠잖아. 미분할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 기울기. 그럼 x의 증가량 x2-x1분의 y2-y1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나오죠. 사실 1번식과 2번은 거의 같은 거야. 근데 직접 기울기를 보여줬느냐 아니면 두 점을 가지고 네가 직접 구하느냐의 차이점이지 흐름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됐죠? 또 참고로 여기까지 했으면 참 좋겠지만 일단 1, 2번 확실히 기억하시고 x 절편값을 알아요. x 절편이 뭐 a라고 합시다. y 절편이 b라고 합시다. 그럼 이랬을 때 1차 함수식을 완성하시오. 그러면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1.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운 거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도 배우게 됐어요. 1차 함수니까 y는 기울기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x 플러스 y 절편 얘랑 같은 식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걸 때 이제 우리가 배웠다는 거죠. 확실하게 1번, 2번은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근데 여기서 왜 설명하십니까? 지금 네가 하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선은 직선이잖아, 직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같은 기본 포맷을 알아야지만 문제가 풀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자, 이제는 그러면 다시 지나쳐서 자, 이제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유형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어떤 그래프를 있다 칩시다.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y는 fx라는 그래프, 이것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고 이런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그 점에 어떤 특정 값 x가 있어요. 이게 x가 a야. 됐니? 이해됐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 한 거 있었죠? 처음에. 그래프가 이 그래프의 한 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생각인데 첫 번째 구조는 뭐를 알고 있냐면 접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x좌표가 a. 근데 알고 보니 y좌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함수값에 a를 집어넣어서 나온 y좌표 fa. 그럼 접점을 알고 있다면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써집니다. y에서 아까 했던 거잖아.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거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다고. 의식이잖아 의식.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늘 써주고 잠깐 기울기 자리 놔두고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이렇게 접점이 나와 있는 거야.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시계니까 이렇게 썼지 실제로 문제는 나와 있는 겁니다. 숫자로. 그 이 자리는 기울기인데 직선의 기울기가 안 나와 있잖아. 우리가 배웠네. 접선의 기울기는 뭐랑 같다고?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랑 같다고 배웠잖아. 이 자리에 기울기 자리 대신에 f'a가 이렇게 곱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하나씩 해봅시다. 하나씩. 연습 문제요. 이거. 다음, 이 곡선은 우리가 아는 곡선이죠. y는 2x제곱, 원점이 꼭지점이며 아래 블록한 포물선을 위로 한 칸 끌어올린 평행감으로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거기 1,3이라는 점이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대략 여기쯤에 1,3. 여기 3이고 y값 3이고.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걸 구하는 것이요. 그리고 보니까 지나는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을 알잖아. 그럼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x에서 지나는 x 빼주시면 돼요. 앞에 뭐 메꾸면 되죠? 이 자리는 기울기 메꾸면 돼요. 근데 기울기는 x값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기울기가 나오지 않나? 1에서의 미분계수. 그게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미분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요게 fx죠 지금? y 대신 fx. 미분하게 되면 4x가 네 도함수죠. 코드 x에 1만 대입하면 돼요. f'1은 4. 여기 4가 들어간다는 뜻이구나. 그럼 답은 끝났어요. y는 4x 마이너스 4 여기다 뭐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아셨습니까?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런 표현이에요. 그 1번은 쉬워. 제일 접선 방식 중에 제일 쉬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 풀어볼까요? 여러분도 하나 풀어보세요. 요 밑에 있는 거 풀어보세요. 2번 문제. 그래프는 굳이 어떻게 그리면 어떻게 그리든지 모르면 안 그려도 돼.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프 모양이 뭐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어쨌든 이런 함수식이 있는 거지.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2차 함수가 그래프는 연속일 거야. 포물선일 거고. 예를 든 거야 그냥. 못 그려도 돼. 어디 있는지 몰라도 되고. 그냥 그렸다고 쳐. 그 어디에 2,2가 있는지 몰라도 돼. 그림으로 문제 풀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프에 2,2라는 점이 찍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프에 있는 점이잖아.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이걸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두 개만 알면 된다고.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한 점은 알잖아. 대놓고 2,2를 지난다잖아. 기울기는 요 그래 최근에 계속 배운 게 이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어디서의 미분계수? x값 2에서의 미분계수. 그게 이거잖아, 기호가. 그럼 f'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가 fx니까 y가 fx잖아요. 이거 미분한 다음에 2 대입하라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어려워?
2x 마이너스 3. 거기다 2만 대입하면 되네. 저기다 2를 대입하면 2는 4 빼기 3이니까 1이네.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답은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정리하면 y는 x. 이게 답이네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없어지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 이게. 야, 이 정도 쉬운 거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인데 너 수업을 안 듣고 있다는 뜻이야. 두 번째. 접선의 방도 지금 보신 것처럼 지나는 접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나는 이 점이 실제로는 접점인 거예요. 지나는 한 점이 알고 보니 접점이었더라.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거는 보신 것처럼 굉장히 쉬운 유형입니다. 그나마 세 가지 유형 중에 제일 쉬운 거. 그 다음은 접점을 몰라요. 그래프의 한 점에서 지나는 그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데 그 점을 모르는 거야. 대신에 기울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y는 fx. 근데 이 접점을 몰라. 하지만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값은 알아. 그럼 이 유형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형입니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봅시다. 이 문제를 한번 보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충분히 이해하면서 풀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포물선이 맨날 포물선만 나오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포물선이 있고 중요한 건 포물선이 아니고 이 그래프에서 어떤 특정 점을 접선이라는 거는 그래프 위에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근데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어. 모르는데 이 직선에 접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2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 2짜리 직선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접점을 몰라.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접점의 좌표가 안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이랬을 때 접점의 좌표와 접점의 좌표만 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 중요한 건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거죠. 자, 해봅니다. 근데 접점은 모르고 기울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방법은 접점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거나 미지수를 잡으셔야 돼요. 에? 모르는데요?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미지수를 잡고 들어가는 얘기야. x좌표를 모르잖아? 아무거나 미지수를 잡아야 돼. 근데 기울기 이런 데서 잘못하면 a나 b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런 관계없는 그냥 보통은 t랑 y, 앞으로는 t랑 y 잡습니다. 그러니까 접점이야. 이 점을 기울기 2짜리 직선이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 몰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그냥 t라고 두자고. x에 t를 더. 그럼 y좌표는 x에다 t를 집어넣어서 나온 y좌표는 2t제곱 플러스 10t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너는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이거.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모르겠고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여기는 f't를 쓰시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패턴대로 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이 식을 쓰기 전에 먼저 사실은 t값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안 써도 되잖아. t값을 어떻게 알아내요? 여기를 알잖아요. 이게 뭐니? 접선의 기울기. 또 같은 내용 계속 반복이라니까?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어디에서의 미분계수? x값 t에서의 미분계수. 이거 f't구나. 근데 그 f't가 알고 보니 1이라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미분하라는 얘기죠. fx를 미분하시오. 그럼 얘 미분하는 거니까 4x 플러스 10. 근데 문제는 x값에 t를 집어넣었죠? t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면 4t 플러스 10인데 그
그 기울기 값이 2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 4t의 값이 마이너스 8. 따라서 t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다 됐네요. t 값을 알고 있잖아. 이거 다 대입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2 곱하기 4, 8.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2. 다 됐네. 지나는 점을 알고. 기울기는 아까부터 알고 있었어, 원래. 그럼 끝나지 않았나요?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준다. 기울기 2 써준다.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준다. 그럼 정리해보면 y는 2x. 이건 플러스 4죠? 플러스 1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8. 이게 저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접점 좌표는 이거고, 이 문제 정답은 이거겠지만, 실제는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접선 방식이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는 연습한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요 밑에 있는 문제로. 또 분수 나오면 또 괜히 또 부들부들 떠는 학생들이 있어서. 3차 함수죠? 근데 3차 함수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몰라도 된다니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돼. 이렇대, 3차 함수가 식이. 그런데 지금 위에서 이제 이 7번과 8번은 똑같은 조건이요. 똑같은 조건이었죠. 기울기 2짜리 직선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어딘가에, 이 그래프 어딘가에 기울기 2짜리 직선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기울기 2짜리 직선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 직선의 접선이 됐다는 뜻이죠.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접점이야. 원래는 접점을 알고 접점으로 접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는데 접점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른다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잡으라고. 그냥 아무나 문자 괜찮으니까 그냥 막 잡아. 접점을 t라고 듣고 그럼 접점의 y좌표는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분의 5 이거예요. 이걸 두고 그 다음 이제 너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식이었죠? 가만히 있어봐.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미분계수를 말하지 않나? 미분계수의 표현이 이거잖아. f 프라임. 이게 미분계수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 점에서 그 점 x 값이 주어졌을 때 미분계수니까 이 접점의 x 좌표를 여기다 쓰면 된다고. f 프라임 t. 그게 2라는 얘기야. 이렇게. 윤지 알겠니? 아이고 입 찢어진다 윤지. 똑바로 앉아. 그럼 남은 걸 미분하면 되겠네요. 이거 미분하세요. 이 식을 미분하면 자 계산해. 3이 앞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3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앞에 있는 계수는 1이 됐고 지수 하나 빠지지? 2. 플러스 a는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뒤옆에 상수는 지워질 거고. 근데 거기다 t만 대입한 거야. 사실은 똑같은데 그냥 t만 대입한 거예요. 여기다 t를 대입하면 요 t, 그럼 얘도 t. t제곱 플러스 1. 그게 2. 이게 넘어가죠? t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답이 두 개인 거야, t 값이. 그럼 t 값이 1일 때 1, t 값이 1이니까요. 여기다 1 대입하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5는 3분의 6. 약분하면 2. 거기다 1 더하면 3. 이번엔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5. 그러면 3분의 4가 남죠? 됐니?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해보자. 일단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3. 플러스 3분의 5. 그럼 계산해보면 3분의 1이 남네요. 이렇게.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얼마라는 거죠? 아까부터 나와 있었다니까, 기울기는. 2예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이건 겁니다. 그럼 식이 두 개 나오겠네. 하나는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2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얘는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2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답은 두 개. y는 2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여기는 y는 2x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2는 3분의 6이죠? 3분의 6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7. 답 2개. 왜 답이 2개죠?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은 선생님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보통은 저런 형태로 3차에서 양수기 나중에 배울 거야. 지금 몰라도 돼. 왜 답이 2개인지를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생겨요, 보통. 근데 기울기 2짜리 직선을 그리다 보니까 기울기 2짜리 직선 뭐 대략 기울기 한 이렇게 된다 칩시다. 그럼 기울기 2가 되는 직선이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 보면 이쪽도 하나 더 생겨요. 2개가 나와. 이쪽 하나, 이쪽 하나. 됐니? 그래서 답이 2개야. 접점 좌표가 1,3일 때는 접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x좌표가 양수일 테니까. 접점 좌표가 마이너스 1,3분의 1 때는 접점이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3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는 접선이 있고 이렇게 지나는 접선이 있는 거예요. 기울기는 둘 다 2로 평행하고. 이게 그래서 답이 2개인 거야. 2개 다 틀린 게 아니야. 2개가 뭐는 답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둘 다 답이야. 이거는 상황상. 아셨죠? 네. 이게 네, 시간이 없었어요. 2번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네, 얼마 안 남아서 하나 더 설명해야 돼서 이게 2번째 유형이야. 근데 1번 유형은 워낙 쉽고 2번 유형도 살짝 연습만 좀 하면 충분히 2번도 잘해요, 애들이. 근데 제일 까다로운 게 이겁니다. 마지막 유형. 곡선 밖에 있는 임의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이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3가지 유형을 배우고 있죠? 이렇게. 첫 번째,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아주 쉬운 유형. 접점을 모르지만 기울기를 알 때. 이거보다 조금 헷갈리지만 그래도 할 만한 유형. 세 번째는 접점의 좌표를 몰라요.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도 몰라. 그럼 얘는 도대체 아는 게 뭔가요? 뭐를 하냐면 곡선 밖에 한 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접점을 알고 있는 경우였고 이번에는 접점을 모르고 기울기를 알고 있는 조건이었고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을 그렸더니 접점도 몰라. 색깔이 좀 구분해야 되나? 네, 색깔 좀 구분해서 이 접선을 그렸는데 접점을 몰라.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도 몰라. 근데 뭐를 알고 있냐면 곡선 바깥에 있는 그냥 곡선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곡선의 점이 아닌 곡선 바깥에 있는 이 접선이 지나는 어떤 점 하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접점 모르고 이 직선의 기울기 모르는데 곡선이 아닌 곡선 바깥에 있는 접선이 지나가는 임의의 한 점. 곡선 바깥에 있지만 실제로는 접선 위의 점이죠. 접선을 지나는 임의의 한 점을 알고 있을 때 이럴 때 구하는 패턴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까다로워요, 사실은. 요 세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1번, 2번 할만하고 3번이 좀 까다롭고. 자, 그럼 3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이런 문제요. 자, 2차 함수죠. 아래를 볼까 포물선이에요. 이렇게. 몰라도 된다 그랬다. 근데 포물선 위에 이 포물선 어딘가에 1,1이라는 점이 있나요?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려면 1,1을 딱 대입해 보면 돼. 그 y에 1일 때 x가 1 들어가게 되면 답이 성립하나요? 성립 안 하죠. 그럼 뭘 말하죠? 이 1,1은 이렇게 곡선상에 존재하는 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포물선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포물선에 있지 않은 어떤 1,1이라는 점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여기 좀 잡을게요. 이 점이 위치가 거기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곡선에 있는 점이 아닌데 이 점을 지나가. 곡선 바깥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데 문제는 그 직선이
이 포물선과 한 점에서 딱 이렇게 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곡선 바깥에 있는 한 점을 지나되 이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한 접점을, 제일 중요한 접점을 몰라.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도 몰라. 근데 지나는, 기껏 다는 게 그 곡선 바깥에 있는 접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알아. 이것만 알아. 됐니? 자, 1번과 2번을 풀 때 여러분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1번과 2번을 풀면서 여러분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접점을 알 때는 땡큐였고 그걸 써먹는 거니까 접점을 모르고 기울기를 알아도 뭐 했었나요? 일단 이 접점 좌표를 이렇게 임의로 잡고 들어가죠. 이렇게. 몰라도 이 접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됐니? 얘도 똑같아. 얘도 똑같아. 접점을 모르는데 마치 접점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미지수를 두면서라도 강제로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접선의 방정식은 이게 핵심이에요. 접점을 몰라도 마치 접점을 아는 것처럼 잡고 들어간다. 접점을 모르는데 마치 접점을 아는 것처럼 t, 라고 둔다. 그 y좌표는 여기다 t를 집어넣은 t제곱 플러스 t가 접점의 y좌표다. 됐니? 지나는 점이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로 식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 접점으로 식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배운 대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y에서 지나는 y좌표, 얘가 아니고 실제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 안 써먹고 얘를 써먹어요. 지나는 y좌표를 빼주고 기울기 잠깐 놔두고 x에서 지나는 x좌표 t를 빼줘요. 이 앞에도 뭐 쓰냐면 f't 이게 뭐죠? t 값에서 x값 t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줍니다. 마무리는 뭐냐면 마무리 아니고 이 과정을 완성하려면 이 자리 대신에 f't를 직접 식으로 써야 돼요. 이게 f. 잘 봐. 이게 함수식이잖아요. fx x제곱 플러스 x 됐니?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해야 돼. 미분합니다. 2x 플러스 1로 나오겠죠? 거기다 t를 대입해요. 그걸 직접 쓰면 돼.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저거 써야 돼요. 저기다 t 대입 함식 2t 플러스 1 곱하기 x에서 x좌표 빼줍니다. 와, 이렇게 복잡해요?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럼 다 끝났어. 그럼 선생님 도대체 이 1,1은 언제 써먹는 겁니까? 이 1,1은 이 접선이 지나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접선식에다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접선식이 여기 있어. 이게 접선식이잖아. 여기다 대입해요. 대입하면 조심해야 돼. x 자리에 1을 대입하고 y 자리에 1을 대입하는 거야. 알겠니? x 자리에 1를 대입하고 y 자리에 1을 대입하는 건데 t 자리에 대입하는 게 아니야. y 자리에 1 대입하고 분배합니다. 마이너스를. 그럼 이렇게 되죠? x 자리에 여기 t다 대입하면 돼. x 자리에다 1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곱해질 거야. 분배합니다. 그럼 이렇게 2창 마이너스 2t 제곱. 1창 이렇게 곱하면 2t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t. 그럼 플러스 t가 남죠. 상수항 얘랑 곱한 거 플러스 1. 이때부터는 t에 대한 2차 방식 풀리는 거예요. 얘를 1로 넘겨요. 다 1로 넘겨.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제곱이니까 t제곱이 남고 여기 마이너스 t 이걸 넘어가면 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가 남고 여기 플러스 1과 이쪽 플러스 1은 지워지고 없어지겠죠. 이렇게 는 0. 그러면 t 값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t 값은 0 또는 2가 나와요. 됐니? t가 어디냐면 여기는
점의 x좌표야. 그럼 또 점이 두 개 나와. 하나는 t에다 0 대입하면 0,0. 나머지 하나는 t에다 2 대입하면 2,6 이렇게 나와. 그럼 남은 건 0,0과 2,6을 각각 여기 지금 완성되어 있는 접선식이 있다. 네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접선의 방정식이야.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야. 여기다 t, 여기는 접점 있죠? t값 0과 2를 접점이 아니어도 돼. 접점을 구한 거고 t값 0과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두 개 나와. 일단 0을 대입해 볼까? 그럼 좌변은 0, 우변 t에다 0 대입하는 거다. t 0. 여기는 1, 얘는 x. 이렇게 되겠네요. 나머지 하나 y는 얘는 이제 t에다 2 대입하죠? 여기는 y-2는 아이고 미안해요. t값에 1을 대입한 거니까 t에다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2 빼기 6은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5 가로 x-2 이렇게 되죠. 쟤를 분배하면 y는 5x 마이너스 10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4. 네, 이렇게 됩니다. 아셨니? 얘기한 거예요. 네, 이렇게 답이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건 왜 답이 두 개지? 이건 왜 또 답이 두 개예요? 이런 이유 때문이요. 저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는 포물선이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0. 이렇게 곡선이 올라가고 아래로 흘러간 포물선인데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마이너스 1,0과 0,0을 지나는 네, 포물선이에요. 근데 1,1이 어디 있냐면 뭐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됐니? 그럼 그리다 보니까 이 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방식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은 그림이 좀 네, 일단 서명 다 했으니까 지울게요. 모는 종이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포물선 그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에요. 뭐 대충 그린 겁니다. 네. 근데 1,1이 여기쯤에 있어요. 1,1 x에 1 집어넣으면 y가 2가 나와야 되니까 좀 더 위로 가야 되겠네요. x에 1 집어넣으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y가 2가 나와야 되니까 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1,1이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접선을 그리면 접선 하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아까 y는 x였어요. 나머지 접선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죠? 그러면 원래 이 그래프가 쭉 따라가다가 이쪽 정도 퍼져나가죠.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만나요.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얘가 y는 x고 아까 얘가 y는 5x 마이너스 얼마였죠? 6이었나요? 네. 아까 뭐 뒤에 붙었었죠? y는 5x 마이너스 어쩌고 붙었어. 답이 두 개인 거예요. 왜 답이 두 개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이야. 왜 답이 두 개냐면 이 점에서 이 포먼트를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이쪽으로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얘가 이렇게 포전하고 여기서 접선을 긋다 보니까 요렇게도 요렇게도 한 점에서 만나요. 요렇게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나고 있고 이렇게도 만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도 만나고 있고 이렇게도 만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접선이 이런 경우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접선에 받을 유형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접점 알고 있을 때 제일 쉬운 것. 그 다음에 접점 모르지만 길게 알고 있을 때. 마지막 곡선 바깥에 있는 한 점을 알 때. 자, 개념 설명 다 드렸고 혹시 여기 있는 이제 과제를 이제 어디까지 과제는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과제입니다. 여기까지예요. 68페이지 표시하세요. 68페이지까지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를 하실 때 아마 확실한 거는 지금 설명 들은 걸로 집에 가서 과제 풀렸을 때 이걸 하나도 안 막히고 잘 풀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오늘 강의를 꼭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아셨죠? 꼭 복습하시고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그래도 한 문제 더 풀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듣고 집에 가서 갑자기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내일쯤에 학원 가기 전에 내일이나 모레쯤에 학원 오기 전에 부랴부랴 풀다 보면 다 까먹는 거라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끄적끄적대다가 에이 뭐야 못하겠는데 대충 그냥 표시만 해놓고 한 척 과제 한 것처럼 생각해. 거짓말하고 지금 수업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 없도록 집에서 꼭 과제를 여기 오늘 수업을 지금 바로 올려놓을게요. 꼭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홍인지 알겠니?